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024년이 가고 2025년 을사년이 왔네요. 지금 얼마 안 됐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푸른 소나무처럼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을사년이 왔는데 제가 어떤 일주가 좋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거기서 임계일간, 그죠? 여기서 일주라기보다는 임계일간이 낫겠네요. 이렇게 임계일간이 좋다. 조우로자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신살책을 구입하신 분은 신살교재 13페이지 보게 되면 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13페이지 가면 지살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을사년이 왔는데요. 이 임계일간, 을사년이 지살이 됩니다. 이게 사유축이 되죠, 여러분. 그죠? 사유축이 됩니다. 12신살을 짚어갈 때 사유축이에요. 축이에요. 그 다음 자가 겁살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요 축으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 자가 뭐예요? 인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인이고 묘가 뭡니까, 여러분? 묘가 제살이죠. 그 다음에 진이 뭐예요? 이게 천살이죠. 그 다음에 사가 뭡니까? 요게 지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유축띠는 요게 지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을사년이 지살이다. 지살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써놨어요. 12신살. 사유축이죠. 그러니까 요 사가 뭐다? 지살이다. 제가 그 지장화라고 그랬죠.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죠. 그 다음에 요거 충하는 거. 요게 역마살. 그죠? 요게 제살. 그죠? 요게 뭡니까? 월살. 요게 사 앞에 진이 있죠. 요게 천살이죠. 요 천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은 뭐예요? 망신살. 그 다음에 자는 뭐다? 육해살이다. 자, 사 뒤에 오가 있죠. 이게 연살이죠. 이게 도화살이죠. 이게 함지살이죠. 이게 팻살이죠. 그 다음에 유 뒤에는 술이 있는데 이게 반환살이잖아요. 예, 반환살. 그 다음에 축 뒤에 인이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여기 바로 겁살이 된다. 이게 사유축과 충하는 해는 역마살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하도 설명드려가지고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신살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살은 뭡니까, 여러분? 지살은 나를 갖다가 나타내는 살이에요. 나를 피하거나 나를 광고하거나 나를 알리거나 자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해가 지살운입니다. 그러니까 지살운이 왔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살운에는요, 신장 개업이나 장사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는 날로 잡아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 어느 날보다 기가 막히게 좋은 날이 바로 지살일이라는 거죠. 이게 지살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뭔 일 같은 거 할 때 그걸 나를 알리려고 할 때는 자기의 띠에 지살을 찾아서 바로 그날 고사라든가 좋은 일을 하면 좋다. 그러면 나를 갖다가 만천하에 쉽게 알리게 되는 날이 바로 지살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살년에는 바쁘고 분주하고 공사가 다망하게 됩니다. 이동성이 또 강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정착하기가 또 어려운 게 지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살일에는요, 여러분들 시험을 해보세요.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라고요. 지살일에, 지살날에, 그죠? 요 지살일에 그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술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옮겨요. 1차, 2차, 3차. 야, 여기 가서 먹자. 저기 가서 먹자. 뭐 저희가 안주가 기가 막히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옮기게 되는 게 지살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출입문이 지살 방향으로 나면 되게 좋습니다. 출입문이 지살 방향으로 나면
손님들이 들어오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내가 자랑하는 물건들 있죠. 그죠? 각종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라든가, 그리고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따기 어려운 것 같은 거, 뭐 세무사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그런 자격증을 걸어두는 방향이 지살 방향에다 놓게 되면은 소문이 빨리 나고 빨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살운에 또 보통 승진도 하게 되는데 사장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회사의 대표도 되게 됩니다. 지살운에는 내가 대표성을 가져요. 누가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대표성을 갖는 거라서 동업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겠죠? 내가 대표인데 동업이 되면 공동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 안 되고, 자신이 사장이 되거나 대표가 되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살은 내가 알아서 행동을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그게 뭐든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살, 분주하고 다망하다,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이 어렵다.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제가 이게 쓴 건데, 이렇게 12신살 동문사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하나면 신살은 끝나요. 다른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면 끝난다고요. 이 을사년은 이게 사유축띠는 뭐예요? 지살을 맞이하는 해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임계일간은 좋아요. 지살운에다가 임계일간은 뭐다? 사묘가 천을기인입니다. 천을기인은 어떻다고요? 이게 사고 묘가 임계일간한테는 천을기인이 되는데, 천을기인 대운과 연운을 만나면요, 나보다 인품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대운이 끝나면, 그죠? 그 연이 끝나면, 대운과 연이겠죠? 끝나면 내가 전문가로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운이 사대운이나 묘대운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년짜리잖아요. 10년. 요게 진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가 되냐면, 보통 우리가 전문가 소리, 대가 소리를 들려면은 10년 동안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묘년에 공부를 했다면 진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대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묘년에 공부했던 거. 만약에 이 사람이 4년에 공부했다면 이 사람 대가 소리 언제 들어요? 5년에 듣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년짜리라면 대가 소리는 묻지만 그래도 잘한다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임계일간한테는, 이 사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사가 편재 정제가 되죠. 임수가 사를 만나면 편재가 되고 개수가 사를 만나면 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제는 뭡니까? 내 돈이고 남자한테는 자기 여자가 되는데 나한테 뭐예요? 귀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죠. 임계일간은 사가 내 돈이 되고, 그죠? 내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다? 여자한테 귀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한테 귀인 역할을 한다. 뭐가요? 사가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계일간에게 을사년이 왜 좋은 해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게요. 이 좋습니다. 이 을사라고 하면 임계일간한테는 이게 뭐면은 이게 식상이죠. 식신이고 이게 상관이잖아요. 그죠? 식신 상관을 달고 왔습니까? 목이니까 수선목이잖아요. 상관이고 식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정편제가 되죠. 정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을사년은 임계일간한테 식신상관과 정제편제를 달고 온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을사년 2025년에 이게 달고 온 게 목이나 화를 달고 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수생목해서 목성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식신생제를 하는 거다. 상관생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죠? 이 돈을 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곧 굉장히 떳떳하게 누구한테나 자랑할 만하게 돈을 버는 해가 된다는 얘기를 을사년에 이거를 보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을사년에 사중에는 무경병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아시죠? 무경병이 들어있습니다. 사중에 무경병이 들어있는데 임계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임계일간에서 보면 이 무토가 뭐가 되죠? 그러니까 정편관이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정편관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경금은요. 금생수를 하니까 그죠? 정인 편인이 되죠. 이렇게 정인 편인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병화는요. 역시 정제 편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을사년을 남자 입장에서 분석해 보면은 내 여자, 그죠? 내 여자죠. 내 여자. 그 다음에 이게 자기 관이죠. 직장도 되고 이게 자식도 되는 거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내 처도 되고 내 돈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게 같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혼전에 임신해 본다. 자, 여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자는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일단 식신상관이 떠 있네요. 식신상관이 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식을 낳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낳고 싶다고요. 아이 갖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신상관이 들어오면요. 조카들이 그 친구의 애들이 엄청 이뻐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예요? 관이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암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천간은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여자도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 공이 그죠? 결혼 전에 임신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내 남자 언제 들어오고 돈은 언제 벌 수 있는지 그 시기를 대략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중에 요 지장간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냥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언제 들어오는지 돈은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남자 들어온다 그러면은 무토가 사령하는 게 인신사에는 7, 16이 되죠. 자, 을사년은 이게 365일이라고 가정하는데 지장간은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토가 한 달간에 뭐다 30일을 사령하고 얘도 30일을 사령하고 얘고 30일을 사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토가 30분의 7을 사령하고 경금민수가 30분의 7을 사령하고 병화가 30분의 16을 사령한다, 당령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언제 들어오는지 직장은 언제 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됐죠? 잡혔죠? 이게 30일에 7일을 사령한대. 자, 무토가. 그러면 이게 12달이잖아요. 곱하면 27, 24, 84일이 되는 겁니다. 경금도 역시 7이네요. 역시 똑같네. 이 무토가 어떻다고요? 84일 사령하고 경금이 역시 7 곱하기 12 하니까 역시 84일이에요. 그죠? 요걸 합하면은 168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병화가 드디어 16 곱하기 12 하면 192일을 사령한다. 요거 다 합쳐보세요. 360일 맞잖아요. 168, 192. 그러면 이 여자는 직장을 언제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문서를 잡는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하고 이 사람이 돈을 번다면 이 구간에서 돈을 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라고요?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2025년 그죠? 2월 3일 날
입춘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입춘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월 3일,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다 합하면 90일이잖아요. 자, 84일 동안 무토가 사령한다는 거 아닙니까? 60일 더하기 24면 이게 84일이잖아요. 그럼 90일이면 6일이 모자라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이니까 이게 90일인데 그럼 요거 빼면은 며칠입니까? 4월 20일경에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거야? 이 사람이 무토가 사령하는 기간이 2월 3일에서 4월 한 넉넉하게 25일. 요 구간을 무토가 당령하고 사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토가 사령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한테는 관이잖아요. 남자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애인이 될 수 있고 직장을 구할 수 있다. 직장 운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인수가 들어오죠. 84일이 지나서. 그러면 4월 26일부터 대략입니다. 4월 26일부터 약 3개월로 하자고 그냥. 이 3개월 동안에 뭐가 사령한다는 거예요? 경금이 사령한다고요. 경금은 어때요? 정인편인이잖아요. 정인편인이 들어왔다는 건 뭐다?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문서운이 정인편인으로 이때쯤 돼야 문서를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잡을 수가 있고 등기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문서 잡고 아무 때나 공부하고 아무 때나 엄마 생각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무 때나 책 보는 게 아니라고. 이때 가야 엄마 생각이 난다. 여자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보통 인수운의 사람이 깨닫게 되거든요. 엄마가 불쌍해지고 처량해지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녀 공이 인수는 모친이 되는 거죠. 크게 확장하면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요 시기에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내가 여자라면 이 무토가 사령하는 때에 남자가 되니까 무토가 당령할 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운이 바로 들어온다. 그죠? 그러니까 무토가 며칠간 지속된다고요? 84일간. 알았죠? 84일간. 그러니까 넉넉하게 90일간이라고 하자고요. 뭐 사실 운이라는 게 이짝저짝 한 달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또 먼저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토 기운이 지나면은 84일이 지나면 경금이 사령을 한다. 그러니까 바톤 타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언제 어떤 운이 들어와서 작동되는지 알고서 대비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는 하지 말자는 뜻으로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을사년에 임계일간, 그죠? 여자한테 남자가 애인이 남편이 돈이 들어온다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근거를 대해서 설명을 해야 믿음이 가고 확신에 찬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남자 입장에서 임계일간, 병화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병화가. 이 병화가 그 남자 입장에서 들어오는데 며칠 있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168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얼른 얘기하면 368이야. 그죠? 180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병화가.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내 돈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여자한테는 자기 돈도 들어오지만 시어머니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병화가 돈이 되는데 정제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죠. 꼭 이게 돈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이렇게 다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가 다 떠먹여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를 써서 연구하고 공부해야지 실력이 늘죠. 계산해 보세요. 다른 것도. 남자는 여튼간 정제편제가 내 여자도 되고 돈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정제편제가 내 돈도 되지만 시어머니도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을사년에 변화 변동을 조심해야 될 일주가 있어요. 그걸 제가 써드릴게. 이게 2025년도인데 변화 변동으로서 좀 조심해야 될 일주가 있다. 이 을사년의 이 이게 인을 만나면 인사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형이 되고 병인을 만나도 역시 인사형이 되죠. 인사형이 되는데 이 형은 뭐다? 조정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올해는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요. 나 그거 아니면 안 돼. 나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형이 뭐다? 조정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거라니까요. 자, 갑인일주, 병인일주, 무인일주, 경인일주, 이민일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노련한 협상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아, 이거는 내가 양보해야 된다. 그죠? 또 주장할 거 주장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밀고 땡기고 조정하고 협상을 해라. 그리고 이게 남자나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일주잖아요. 이게 일주. 이게 그럼 여기는 뭐예요? 부부궁이잖아요. 부부궁이 형이 걸리면 어때? 구조 조정을 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남자는 밀고 땡기고 여자는 남편하고 밀고 땡기고 조정하고 협상하고 타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또 형이 걸리면 어때요? 수술 수도 있는 거죠? 형이라는 건 이별도 뜻해요. 왜? 그래서 여기 혹이 났어. 그러면 수술하자니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분리 이별도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사하고 신하고 만나면 어때요? 이게 사하고 신, 갑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병신도 되겠죠. 이거 병신. 그 다음에 무신도 됩니다. 사신합이 되잖아요. 사신합이 되면 어떻게 한다? 사신합이 어떤다? 일단 사신합이 들어오면은 여자나 남자나 결혼하고 싶어해요. 육합이니까 사신합이 되면 결혼운이 들어온 겁니다. 자, 만약에 이 결혼운에 이게 이제 이 안방이 열리기 때문에, 그죠? 안방이 열리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운이 들어오는 건데, 자, 이게 동업으로 간다면, 이게 사신합이 동업도 됩니다. 이게 동업도 된다고요. 이렇게 동업도 되는데, 이게 동업운인데 사신합이 첫 번째, 사신합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났어. 누구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만난 것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진다고요. 5천만 원씩 내가지고 뭐 이렇게 동업을 해요. 그래서 1,000만 원 수입 났을 때 500씩 논아가는 거로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불신이 돼요. 믿음이 깨져요. 왜? 나는 400을 주고 저는 600을 갖는다고 생각해. 예? 나는 300을 주고 제가 700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신합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분쟁이 된다니까요.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제 더 가. 그러면 이게 타협이 협상이 잘 안 돼요. 사신합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법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권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안 할 얘기 할 얘기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법정에 가면 그래서 사람이 취해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어때요? 협상하고 타협하고 조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왼수가 됩니다. 정말로 왼수가 돼요. 그래서 사신합이 됐을 때는 저는 동업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좀 치사하지만은 이런 조항을 넣으면 좀 치사해 내가. 그래도 그 조항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공증을 서요. 그런 다음에 동업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당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여기에 해가 있네요. 이렇게 여기도 정해가 있고 기해가 있고 신해가 있고 뭐예요? 개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해충이죠. 사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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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충 이렇게 사해충이 됩니다. 자, 이런 일간, 이런 일주, 그러니까 이게 일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음간이잖아요. 아까는 양간이고 지금 을사년이 왔을 때 변화 병동을 겪는 일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지지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을사년이 왔을 때 사해충 때리죠. 을사. 정해도 사해충 때리죠. 이렇게 충을 때리면은 어떻다? 거기에 충은 변화 변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충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 이런 충이 들어왔다란 말이에요. 어디에? 내 안방에 들어온 거잖아요. 남자한테는 그죠? 아내한테 충이 들어온 거고 여자한테는 남편한테 충이 들어온 거잖아요. 결국 충이 내 안방에 들어왔다. 그럼 변화 변동을 의미하는 거죠. 예시를 주고 있는 건데 자, 기혼 여성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분들은 이렇게 충이 들어온 후에 말싸움이 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변화 변동을 겪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혼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혼 여성 같은 경우는 충이 들어오면요 결혼운이에요. 충할 때 결혼운이라고요. 충에도 결혼운이 동한다고요. 사해충이 되면 둘이 싸웠을 때 뱀이 돼지를 못 이기죠. 결과적으로. 왜? 독으로 독립발로 물어도 돼지 그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독이 퍼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서 뱀을 넣으면 돼지가 뱀을 잡아먹는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충이라는 건 뭐다 여러분? 충은 기혼자는 이혼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미혼자는 충운의 결혼운이 열린다. 그래서 충은 변화 변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저희 이렇게 이 강의를 준비하는 스태프들한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